운동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만 하나요? 하던 운동이 지루해졌나요? 이 운동 한번 해보실래요? 스포츠에 푹 빠져 생활체육인으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 동네 체육인들의 이야기. 유성 우먼 스포츠 심경화. 안다혜의 우리 동네 체육생활 우동체! 와, 벌써 13번째 시간입니다. 좋아요. 오늘은 AS 특집이에요. 첫 녹화 때 불의의 음향사고로 컷 편집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새 마이크와 새 마음가짐으로 또 한 번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한창 시즌인 바로 그 종목, 농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성인 여성 농구팀 웹의 고윤아, 김은영. 심경화입니다. 제가 첫 녹화 원본을 제일 처음에 들었었는데 너무 재밌어서 다 같이 웃고 있을 때마다 음영이 찢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녹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녹화 이후로 이제 한 달 반이 지났는데요. 우리 어떻게 지냈는지 운동 근황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요? 저는 농구를 계속 좋아하고 있고요. 시즌이 시작해서 실제로 보러 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가을 날씨를 즐기기 위해서 야외에서 농구 연습을 하기도 하고, 농구를 잘하기 위해 다른 운동인 필라테스나 푸사오 체험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농구는 여전히 계속 좋아하고 시즌이 시작하고 직관도 갔다 왔는데 중간에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들었지 뭐예요. 농구를 가는데 어느 날 왼쪽 다리 관절들이 너무너무 아파서 운동 경기가 끝나고 계단을 오르는데 오르기가 힘들 정도로 통증이 한번 생긴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엄청 심한 건 아니지만 단기간에 좀 무리를 해서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수염제를 먹으면서 한 달 휴식을 하라는 처방이 내려졌는데요. 한 달이나 농구를 하지 말라는 게 너무 아쉽고 충격이라서 일단 저번 주 일주일을 쉬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쉬워서 이번 주는 한번 가서 그냥 공 튀기는 정도만 할까 하면서 요즘 지내고 있어요. 경아님은 운동 근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녹음이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발목 부상을 당했는데요. 그래서 너무 슬프게도 지금 농구를 못하고 있고, 그런데 코치님이 조금씩 쉬면서 이제 시작을 해봐도 될 것 같다고 하셔서 한 2주 전부터는 천천히 드리블부터 다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그 사이에도 다양한 운동을 해보고 농구도 부상을 당한 와중에도 또 이렇게 또 열심히 하셨네요. 진짜. 경아님은 지금은 회복을 다 하셔서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신 거고? 아니요. 저는 아직 2주 정도 치료를 더 받아야 돼요. 어이구야. 아직은 발목을 돌리거나 할 때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계단을 오를 때는 괜찮은데 내려갈 때도 좀 고통이 있고, 좌우로 돌리는 거는 지금 거의 못하고 있어서 드리블 연습할 때도 가만히 서서 하지는 않고 이렇게 다양한 연습 방법이 있는데 가만히 서서만 해야 되는 그런 정도라서 저는 아직 몸을 사려야 되는 상태입니다.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그래도 몸이 우선이니까 너무 무리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사이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경아님, 무엇인가요? 바로 저희가 드디어 첫 농구 대회를 나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슬퍼요. 이게 부상을 당한 와중에 이 소식을 전한다는 게 어떡해. 제가 다치고 바로 다음날 뭔가 본격적으로 대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나와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제가 안 그래도 8월쯤에 꼬리뼈 부상이 있어서 쉬던 상태였는데 이제 좀 복귀를 해볼까 하고 2, 3주 정도 하다가 다친 거라서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운동을 매일 하다가 못하니까 자전거도 못하고 농구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농구 대회도 못 나가게 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 제가 그 대회 준비기를 다큐로 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팀원들도 잘 협조를 해줘서 성장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아니, 아까도 살짝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그 부상을 당한 와중에 촬영을 위해서 그렇게 연습장 출석을 하시고 그러면 살짝 스포 맛보기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면서 담겼던 그런 에피소드들 중에 좀 기억에 남는 게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으로 연습 과정을 촬영을 하게 되면서 사실 그동안 저희가 앞쪽에 하는 훈련을 할 때는 보통 자기 거에만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를 되게 열심히 지켜보고 찍고 했었는데 레이업을 진짜 계속 실패하던 분이 있었는데 그날 한 바퀴 돌고 오실 때마다 조금씩 나아지더니 결국은 성공하는 장면이 찍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무조건 써야 된다. 그분이 좋아하시는 것도 찍혔고 코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도 찍혔고 그래서 되게 멋있는 장면이 담겨서 사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보다 늘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는 게 서로 저희도 재미있고 보는 사람도 재미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었을 때가 좀 많이 기억이 나요. 성장을 본인이 느끼기도 하지만 확실히 기록하는 걸 보면 눈에 이게 확 하고 보이잖아요. 영상으로 기록한다는 그 의미가 되게 남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훈련 과정이 더 궁금해져요. 저희가 얘기를 듣기로는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농구를 하는 걸로 들었는데 시합을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훈련 일자가 더 늘어났는지 그리고 훈련 과정은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일주일에 이틀씩 정기 수업을 받고 있는데 나눠서 진행이 돼요. 기술 연습 반 하고 나머지 시간은 게임을 하는데 기술 연습이 대회를 준비하기 전보다 훨씬 다채로워졌어요. 원래는 기본 드리블이나 백드리블 같은 기술을 조금 연습을 시켜주신다거나 했는데 이제는 패스 연습도 많이 하고 슛 연습도 좀 더 다양하게 레이업 슛이나 3점 슛이나 골밑 슛 종류별로 연습시켜주시고 준비 전이랑 확실히 달라진 거는 지역 방어랑 개인 포지션을 정해주셔서 어떻게 패스 하면서 골을 넣는 실제 선수들이 사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주시기 시작해서 그걸 배우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에서 보는 그런 농구를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 번은 그 경기에서 작전 타임 때 감독들이 들고 오는 판을 가져오셔서 자석으로 이렇게 네가 여기고 네가 여기고 네가 여기서 방어를 하는 거야 라고 해주셨는데 그 순간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내가 마치 농구 드라마에 한 장면 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너무 좋았어요. 얘기만 들어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거를 또 기록을 해주시고 있다니까 점점 더 다큐멘터리가 기대가 되는데 훈련 과정 말고도 또 저희가 얘기 나왔던 게 유니폼 얘기 나왔었거든요. 유니폼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만들어졌는지 어떤 모습으로 완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니폼은 시안이 나오고 지금 발주를 맡긴 상태고 아직 실제 모습은 못 봤지만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 이제 구상은 다 된 상태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저희 팀의 키 컬러가 있는데 그게 주황색이랑 파랑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가 저희 팀에 한 분 계셔서 그분께 의뢰를 해서 그분이 만들어져 있는 틀을 가져와서 거기다가 디자인을 입혀서 저희 로고도 살짝 바꿔서 좀 더 멋진 엠블럼으로 바꿔서 넣고 글씨체도 바꾸고 여기다가 조크 태그라고 농구복 보면 오른쪽 아래에 살짝 택이 붙어 있어요. 거기에 팀 정보도 있고 번호도 써 있고 브랜드 같은 것도 써 있는데 그런 것도 만들고 하면서 열심히 유니폼을 제작을 했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멋있다는 점. 그거를 만들자마자 저희가 경기가 끝나고 다 같이 헉헉대면서 단체 사진을 찍는 모습이 상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입으면 너무 한 팀 같고 멋있겠다는 생각에 지금 너무 기대감에 부풀어 있어요. 그럼 그 멋진 유니폼을 입고 대회에도 입고 나가는 건가요? 네. 와, 그 대회 일정이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녹음하기 거의 직전에 나왔는데 12월 8일이었죠? 네, 일요일. 네, 벌써 다음 주예요. 일주일 전에 날짜를 알려주는 경기가 있다? 정말 긴장이 많이 됩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대전과 세종팀까지 이렇게 해서 성인 여성 농구팀들이 겨루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토너먼트 형식으로 어떻게든 겨루는 건가요? 친선 경기라서
뭐 더 팀들이 많진 않고 이제 세종팀과 지금 대전팀 웹만 이렇게 경기를 치를 것 같아요. 뭐 한 3-4세트를 하고서 이제 끝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친선 경기. 그런데 지금 코치님이 친선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열정을 뿜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경원님도 한번 한 소리를 들었었고, 은영님도 유나님도 점점 한 소리씩 들었다고 했는데,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혼나셨나요? 이게 처음에는 그냥 경험이다. 가서 한 골만 넣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니 점점 대회가 다가올수록 되게 예민해지시고 저희가 실수하면 바로바로 와서 혼내시고 뭐 수업 중에 떠들거나 하면 호되게 혼내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심지어 물을 중간에 마시러 갔는데 코치님이 와서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잠시 목이 말라서 물을 좀 마시러 갔다는데 했더니 원래 중간에 물 마시면 안 돼요. 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다 끝나고 마실게요 하면서 바로 자리로 돌아갔던 일이 있었어요. 저희만큼 코치님들도 욕심이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그 팀 중에는 가장 초보 팀이라고 들었거든요. 저희는 정말 드리블부터 공 잡기부터 시작한 팀인데 다른 팀들은 좀 경력치가 그래도 있는 팀이라는 정보가 있어서 코치님들이 좀 이제 우리가 키운 내 새끼들이니까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애정도 더 많으시고 저희가 잘할 때마다 더 북돋아주면서도 또 쓴소리를 요즘 많이 하세요. 왜냐면 잘할 때 더 이제 지적해주고 더 좋은 자세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미새가 아기새를 키우는 과정이 생각이 나요. 아기새가 눈을 뜰 때부터 다 가르쳐 놓고 이제 날아갈 때가 되니까 절벽에다가 세워놓고 날아가라 하고 이렇게 발에 채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와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네요. 너무 멋집니다 진짜로.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있다는데 바로 멤버들의 포지션이 드디어 정해졌다고 해요.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네, 각자 어떤 포지션을 맡게 됐나요? 사실 배운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저희의 포지션이 뭘까요? 하고 계속 여쭤봤던 적이 있었는데 코치님이 항상 그럴 때가 아니다. 아직 많이 멀었다라고 하셨는데 이 대회 준비를 하려면 포지션이 필요하니까 저희에게 드디어 포지션이 생겨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요. 저는 슈팅 가드를 맡게 됐고요. 유나 님도 슈팅 가드를 맡았고 은영님이 스몰 포워드라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센터랑 포인트 가드, 파워 포워드 이렇게 해서 총 5개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경화님과 유나님이 맡은 포지션과 그리고 은영님이 맡은 포지션이 어떤 포지션이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슈팅 가드는 세컨드 가드에 포함되는 개념인데요. 슈팅 가드는 보통 발이 빠른 선수들이 맡게 돼서 이 속공을 잘 해서 슈팅을 바로 넣어서 점수를 가져오거나 아니면은 지역 방어라는 포지션으로 저희가 수비를 맡게 되는데요. 그때 앞에 양 부분을 맡아서 가드를 하는 게 슈팅 가드입니다. 수비 방식 중에 하나인데요. 지역 방어는 저희가 1대1 방어를 하기도 하는데 그럼 이제 각자 한 선수를 맡아서 그 선수를 집중 마크하는 방식의 수비 형태이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희는 아직 초보라서 그 선수를 계속 따라다니게 되면 너무 체력 소모가 심해서 그거 대신에 저희는 이번에 지역 방어를 코치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그걸 위주로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지역 방어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자 자기가 맡은 그 구역 안에서만 수비를 하는 방식인데요. 그걸 이제 지역 방어라고 합니다. 저희가 좀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 3점 슛 라인이 있고 그 안에 네모나게 2점 슛 라인이 있는데요. 이 3점 슛 라인은 보통 여기에서 공을 던지는 경우가 3점 슛에 능한 슈터들이 아니면 잘 없어요. 그래서 보통 2점 라인 이 안까지 뚫고 들어와서 골을 넣게 되는데 이 2점 라인은 이 뚫리면은 바로 골을 먹게 된다고 해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방어를 하는 게 보통 지역 방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각 모서리와 센터에 사람이 배치돼서 5명이서 방어진을 펼쳐서 수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발도 빨라야 되고 와... 아까 거기서 속공 개념을 잠깐 얘기를 하자면
우리 팀이 공격권이 들어왔을 때 상대편 수비들은 당장 자기 라인으로 가서 수비를 펼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비가 갖춰지기 전에 공을 갖고 빠르게 동작하는 게 바로 속공이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점수를 내기 되게 중요한 결정적인 이게 포지션이라서 공을 빠르게 들고 가서 이제 아무 수비도 없이 넣는 이런 게 되게 엄청 중요한 플레이로도 많이 뽑혀요. 야, 되게 짜릿한 플레이인데요? 공을 네. 빠르게 들고 와서 속공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보면 쾌감이 느껴지잖아요. 네. 빠르고 되게 중요한 순간에 터지는 그런 샷이라서 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네요. 어떻게 보면 속공이 상대편이 공을 넣었을 때 바로 공을 뺏어서 그 상대편의 슛을 거의 무효화시키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만약에 상대팀이 2점을 넣었는데 우리가 다시 뛰어가서 똑같이 2점을 넣으면은 그 점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슈팅가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 슈팅가드를 맡아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름이 일단 먼저 멋있고요. 슈팅을 하는데 가드도 해. 너무 멋있죠? 일단 이름부터 굉장히 멋진 역할이었고, 그럼 은영님이 맡으신 역할은 무엇인가요? 저도 가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저도 사실 가드를 하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가드는 전체적인 사람들의 위치를 본 다음에,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좀 더 경기의 흐름을 잘 읽으면서 공을 필요한 데 싹 넣어주는 역할이라서 조금 똑똑해 보이고, 좀 경기를 잘 안다 싶어서 가드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스몰 포워드라는 역할을 맡게 됐고요. 사실 처음 들었을 때 좀 실망했던 게 스몰이란 말이 너무 본새가 나지 않잖아요. 왜 스몰일까? 하지만 난 알겠어. 왜 스몰인지. 왜냐면 파워 포워드 제 다음 그 불린 분이 파워 포워드였는데 그분에 비해서 제가 너무 스몰했거든요. 그분은 누가 봐도 파워. 시무룩해졌지만 유명한 선수들 중에 스몰 포워드 분들이 많다고 해서 좀 위안이 됐는데요. 가드랑 다르게 포워드는 좀 더 돌파 위주, 공격 위주의 역할을 하는 포지션이고요. 공을 가지고 수비들을 뚫고 들어가서 골밑슛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좀 더 멀리서 슛을 넣는다든지 하는 공격 위주의 역할이 포워드입니다. 그리고 사실 말이 스몰이지 사실 현역 선수들은 굉장히 키가 크기 때문에 저희보다 굉장히 큰 선수들이 맡는 포지션이라서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스몰 포워드가 뭐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되게 다양한 능력이 필요한 조금 만능 역할이라서 그 설명을 듣고 조금 실망감이 가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또 포지션이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서 저희 슈팅가드 같은 경우도 스몰 포워드가 상대방 수비와 이렇게 대치하고 있을 때 그 역할을 잠시간 이렇게 맡아서 할 수도 있고 하면서 되게 멀티플레이어들처럼 다들 행동도 해요. 이 포지션들이라는 게. 사실 저는 다른 포지션은 잘 구별을 못했었는데 저한테 느껴지기로 되게 유일하게 두각이 되는 포지션이 센터였거든요. 센터는 누가 봐도 저 사람 센터다 싶을 만큼 키도 크고 보통 그 경기에서 리바운드를 많이 맡는 역할을 하는데 리바운드를 저번 시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백보드를 맞고 튕겨져 나오는 공을 다시 잡아서 공격권을 유지하는 게 리바운드거든요. 그래서 작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박지수 선수라는 그 192cm인가요? 굉장히 장신의 선수가 KB 소속으로 있었는데 그 선수랑 저희가 응원했던 우리은행 팀이랑 같이 경기하는 걸 보면 KB팀에서 슛 성공을 할 때 박지수 선수가 못 넣는 경우가 있어도 그 선수는 자기가 못 넣으면 다시 잡아서 계속 위에서 계속 시도를 하거든요. 근데 키 큰 선수가 그렇게 하면 사실 밑에서 키가 작은 선수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센터의 역할이 그런 데서 되게 많이 두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에도 센터가 딱 2분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기대가 되는 상태입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 더 멋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맡은 역할이 뭐 센터가 가장 눈에 띈다고는 하지만 역할 설명을 들어보면 다 하나하나 다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농구를 하는 모습이 더 기대가 되고
빨리 12월 8일이 됐으면 좋겠다. 비록 여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니 날짜가 왜 이렇게 이르냐 더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른 그 날짜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